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TV 토론회는 지난 18일 채널A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경선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때 나온 발언 중 이 내용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안 후보님이나 저나 이렇게 중도 정치인으로 알려진 사람들,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는 후보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서울시장으로서 나간다면 저는 진짜 변화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서울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또 자원에서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예비후보가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안 대표에게 퀴어 축제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하자 안 예비후보는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바로 다음 날 어제 안 대표는 전날 발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이들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회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지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 보시면 신체 노출이나 또는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를 금태섭 후보가 제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 분위기로 본다면 이게 중도 보수 정치인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토론 주제로 나올 만한 것인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 예. 저는 금태섭 후보가 왜 저 이슈를 골랐자고 놀랐어요. 예. 이건 우리나라에선 진보적인 이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질문을 받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네.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급진적일 수도 있다고 이 일반 유권자가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금태섭 후보가 딱 강하게 던지는데 반대냐 찬성이냐 이 논의가 아니라 나는 민주당 의원 시절에 참여했었다. 참여했더니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선진국 대사들은 다 나와서 함께 즐기더라. 대한민국 정치인만 이 축제에 빠져 있더라. 예. 나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보수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표를 얻어야 하는 유권자층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이제 언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는 이 의제를 꺼내서 손해본 건 금태섭 후보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도 좀 앞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를 금태섭 후보가 던진 것이다. 앞으로 이 논의는 좀 흥미롭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 예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정의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안 후보의 발언이 토론회 때와 그 이후 발언이 사실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론회 때 발언은 뭐냐면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과 충돌하는, 그것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는 거절할 권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노출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뭐냐면 인종차별할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할 권리를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거를 하나의 권리 차원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이 발언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양쪽 그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 다만 지나친 노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고 정정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기존의 집시법이라든가 다른 이제 법령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진 거 보면 안철수 후보도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냈다가 좀 제3지대 단일화니까 좀 더 이제 중도적인 어떤 성격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성소수자 문제, 민주당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민주당이 설 민심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입장도 조금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당선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면밀히 따져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영선 예비후보는 묵묵부다. 우상호 후보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확실히 성소수자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 세계적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공론화됐고 예. 또 이제 이런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진보 정당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분들 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인권은 어디 가서 보장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고요? 아니 서울시장 나올 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는 거는 글쎄요. 과연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근데 참 이게 인권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탈북자들의 과연 인권 문제는 얼마나 지금 접근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인권이 보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정치인들이 리더가 되겠다는 분들 아니겠어요? 지금 1,000만 서울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주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분들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된다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면하고 지금 난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아니죠. 과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인권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문제는요, 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로 손해를 볼지라도 또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 그냥 밑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될 일입니까? 이제 좀 생각하시고 생각 입장들을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17년 대선 토론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네.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합니까?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저희 세 번째 한랭킹 뽑아본 것이 가장 주목받은 TV 토론회는 이었는데요. 평론가님,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네네네.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 이틀 전에 채널A에서 한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TV 토론회는 한 20만 회 정도 네, 조회수가 그렇습니다. 나왔고 민주당,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뭐 두 차례 합쳐서 한 8만 6천 회, 또 8천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만 회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 좀 관심은 아무래도 제3지대가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 군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구의 리그전하고 비슷해서 각각 누가 본선 주자가 올라와서 마지막 격돌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관심사가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각자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또는 꼭 서울, 부산 시민이 아니어도 선거 관심자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다 봐야 되지만 그럼 어떤 경기가 제일 핫한지는 결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유럽에서도 스페인 경기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경기를 보는 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 로마 경기를 이제 유벤투스 경기를 보는 거고요. 다 특정 어떤 경기가 이제 핫한지는 결정돼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 단일화 역시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의 이제 토론회가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게 원래 15일 예정이었다가 사흘 늦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토론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금태섭 후보는 어떻게 또 이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는 약간 관훈 토론의 느낌이었지만 근데 주제가 너무 컸어요. 문정부 4년 평가가 되는 바람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왜 관훈 토론회 하십니까?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흥미로운 토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철수, 금태섭 두 예비 후보의 TV 토론이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아마도 과거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의 모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시 화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3번 후보는 여러분도 TV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아직까지 수준이 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대통령이 자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설명 못하는 분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상식파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을 굉장히 어떻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번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같이 보시죠. 먼저 가운데 있는 홍준표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죠, 지금. 지난 대선 토론 때 안 초딩이라 놀린 것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철희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보다 안철수 예비 후보가 잘했다고 본다. 과거 대선 토론에 비해서 안정감이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정청래 의원은 TV 토론 승부처는 카피와 이미지인데 한마디로 안철수가 완패했다. TV 토론 안철수 대표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유재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혹시 토론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토론에 승자가 있겠냐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어차피 현안 파악이라든가 대안 제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원래 강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토론 때 거의 TV 토론 트라우마라고 여겨질 정도의 이렇게 좀 뭐랄까 초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됐는데요. 이번에 도전자인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소통 부재 문제라든가 그리고 말 바꾸기 문제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 게 뭐냐 책임 정치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유지를 하면서 또 앞서가는 후보로서의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의 자신을 이겼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은 안철수가 승자다 그렇게 과거의 자신을 이겼다. 예. 네. 이번엔 여당 후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여당 후보들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우군 확보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박 후보는 이제 친문 의원 중심으로 좀 지지 선언을 받는 것 같고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 101명 중 79명이 지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우군 확보에 나섰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원, 권리당원 50%, 여론사 50%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당심에 어떻게 잡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박영선, 이 우상호 후보 두 분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 확보전에 들어가는데 사실 두 분이 다 그때 확실한 친문 후보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당에서 친문 후보의 어떤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하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지금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이 확보전에 나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쟁이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잠깐만 드리면
뭐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승리라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금태섭 후보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문제가 좀 있었다. 왜냐 지금 많은 언론과 많은 부분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인이 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이해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솔직한 장점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다고만 이야기를 하니 이것 자체가 좀 다음 토론회 때는 본인의,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솔직함입니다. 네. 그분이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TV 토론회가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이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